자, 저희가 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요. 이번에도 정명훈 서울시장 예술감독 그리고 박원순 시장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평양 공연이 올해 추진이 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확인 한번 해드렸는데 올해 예산으로 평양 공연 예산으로 6억 원까지 책정하려고 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자세히 한번 또 저희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윤정혜 기자. 네. 예, 일단 요 얘기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2주 전에 통일부 직원이 정명훈 감독을 만났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었죠. 이 통일부 직원이 서울시장 감독을 도대체 왜 만났을까? 그 이유를 두고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그 이유를 약간 가늠해 볼 만한 정황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먼저 정명훈 감독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이죠. 이 정 감독을 10년 넘게 보좌했던 것으로 알려진 백수연 공연기획과장이요. 지난해 11월 중순쯤 박현정 당시 대표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일부에 북한 접촉 승인을 신청해도 될까요? 예. 라고 물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접촉을 승인을 받아야도 된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평양 공연 외에는 특별히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 당시 박현정 전 대표는요. 그럼 신청해라 라고 허락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백 과장이 정말로 통일부에 가서 이 접촉 승인을 신청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일부 직원이 정명훈 감독을 실제로 만나러 왔던 것까지 좀 감안을 해보면 시안과 통일부가 북한 그 평양 공연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이제 물밑 작업이 되고 있었다는 거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조수진 차장 예전에 통일부도 출입을 했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뭔가 추진을 하기 위해서 만났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일단 북한을 우리가 방문한다고 했을 때도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해야 되지만 편지라든지 팩스와 같은 어떤 간접적인 경로로 접촉을 하려 할 때도 반드시 통일부에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이죠. 예, 그렇군요. 자, 윤정혜 기자께 질문을 더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2012년에 정명훈 감독이 프랑스에서 북한의 은하수 관현악단 네. 함께 지휘를 해서 연주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이 백수현 공연기획과장이 접촉을 실무적으로 했었죠. 네. 당시 그 파리에서 합동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정명훈 감독이 이 리허설을 위해서 북한도 가고 했었는데요. 당시 이를 다 동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백수현 과장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부 다 뭐 북한과의 합동 공연 위해서 아주 A부터 Z까지 정말 다 실무를 다 맡았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남북 예술 교류를 담당했었던 실무자가 이번에도 또 통일부에 승인을 요청을 하기도 하고 또 하는 걸 보면은 서울시장 내부에서도 이 평양 공연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작업이 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라고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그동안 계속 그 평양 공연을 추진한다, 뭐 정명훈 감독도 의지를 드러내고 이런 부분들이 쭉 있었는데 그 네. 내용도 좀 압축적으로 요약을 해주시죠. 네, 정명훈 감독이 예전부터 이 북한과 예술 교류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죠. 예. 지난 2012년에 그 파리에서 북한과 합동 공연을 하기에 앞서서도요. 이미 2011년 정명훈 감독이 남북합동교향악단 연주를 앞으로 계속해서 정례적으로 해보자라고 추진을 하고 합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2년에는 박원순 시장이 힘을 실어주네요. 서울시향의 평양 공연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2012년 실제로 평양에서 공연은 안 되고 평양이 아닌 프랑스 파리에서 합동 공연이 있었죠. 예,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3년에는 서울시가 이런 제안서를 보냅니다. 평양으로 공연을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서를 보냈고요. 당시 북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자, 조수진 차장, 혹시 이렇게 평양에서 공연하고 하면은 그냥 뭐 북한에선 별다른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공연 한번 하면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뭘 지원해라, 뭐 이런 거 뒤에서 요청하고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북한은 항상 그렇죠. 북한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어떤 문화예술 행사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뭐 현금이라든지 또는 식량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요구를 합니다. 예. 자, 윤정혜 기자, 박현정 대표가 뭐 새로운 증언을 또 내놨다고 하는데 정명훈 감독이 뭔가 과거에 북한과 관련해서 일화가 있었다고요. 네, 지난 2012년에 은하수 관현악단과 프랑스 파리에서 공연이 마친 다음에 이런 루머가 돌았습니다. 은하수 관현악단이 북한으로 가서 총살을 당했다. 이런 총살설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를 다 추진하고서 지휘를 했었던 정명훈 감독이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당시에 술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면서 이게 말이 다 되는 소리냐 아주 격분을 했었다라고 당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예. 자, 박성훈 논설위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양 공연 추진, 일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남북 화해 교류 위해서 좀 필요한 일이기도 한데, 자, 이런 지금 추진되는 내용, 뭐가 문제가 돼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논란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마 이제 올해가 분단 70년, 또 예. 광복 70년, 분단 70년이니까 사실 어떤 막혀있는 남북 간의 어떤 대화의 물꼬를 비정치적 분야에서 어떤 물꼬를 튼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떤 남북 간의 공연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어떤 정부와 정부 간 대화라는 것이 물꼬가 트이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어떤 공연이 설사 이루어진다 한들 예. 지금 밖에서 보기에는 박원순 시장의 저런 드라이브가 본인의 차기 대권 행보를 위해서 평양 공연을 성사시켜서 자 현재 박근혜 정부는 남북 간에 막혀 있는데 예. 나는 남북 간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하나의 그 정치적인 그 홍보용으로 하고 있다라는 오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과 관련돼서 투명하게 정부와 상의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이 북한에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조급하게 뭔가 쫓겨서 정명훈 감독의 부당한 어떤 처사까지도 부당하게 감싸면서 예. 원칙에 어긋나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조수인 차장. 그러면 북한에 가서 공연을 하려면 뭐 북한에서 따로 요구하는 게 있든 없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예산은 움직이면 돈이니까요. 예.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 박현정 대표의 얘기에 따르면요. 국경을 통해서 우리가 베이징으로 이동했을 경우 그러니까 서울시향이 베이징으로 가서 베이징에서 다시 고려항공을 타고 평양으로 들어가고 이런 경비를 따졌을 때는 한 6억 원 가량이 들 거다. 이거는 박현정 전 그 대표의 얘기입니다. 네. 만약에 육로를 통해서 들어간다면 이 비용은 절감이 되겠죠. 항공권은 들지 않을 테니까요. 예. 여하튼 그 움직이면 돈이 들 수밖에 없고 또 그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2012년 신년사에서 이 점을 약속을 했습니다. 서울시향의 평양 공연을 좀 정례화하겠다. 예전에 경평축구라고 하죠. 그 평양과 서울과 그 평양과 서울 간의 그 축구부와 함께 이 음악을 통해서 어떤 남북 화해의 분위기를 트겠다. 예. 이런 걸 약속을 했었습니다. 자, 정명훈 감독의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정명훈 감독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판넬로 한번 모셔봤는데 오늘도 뭐 사과를 하실 분위기는 아니네요. 자,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나온 걸 보니까 이 정명훈 감독과의 재계약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정명훈 감독과의 재계약 여부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감사 결과가 재계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 감독과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인데요. 이 감사 결과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밝혀졌죠. 그러니까 이 가족이 어떤 비행기 값을 서울시에 어떤 부담으로 나갔다 온 예산으로 사실. 갔다 온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320만 원을 이 정명훈 감독이 다시 반환해야 되는 등 이런 조치를 취할 것을 그 서울시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명훈 감독과의 재계약 이거는 기정사실화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 결과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재계약을 먼저 했을까? 이 선우가 바뀌었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감사 결과가 재계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재계약이 된 게 아니다. 이번 감사 결과가 반드시 반영되기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됐으니 저희가 지켜봐야겠죠. 예. 재계약은 이미 끝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얼마나 경고를 했는지 아마 두 사람 사이에서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 동아일보에 실리지 않은 내용까지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3선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더라고요. 그랬는데, 마치 도전을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도전을 하는 게 상식인가요? 아닌 안 하는 게 상식인가요? 여기서는 최대한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가야죠. 예. 네. 대선까지는 아직 많이 남아있고요. 이 정치는 많이 남아있는 데에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하면 나중에 부메랑으로 굉장히 곤혹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좀 피해 나갔습니다. 예. 내가 재선 임기를 마치면 7년, 서울시의 최장기 시장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만들어 놓은 정책은 시장이 바뀌어도 오래 간다고 생각한다. 예, 이 얘기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도전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 예. 충분히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근데 지금 저기서 삼선 도전은 사실 굉장히 먼 이야기고요. 삼선이라면 이제 2008년 지금 재선 임기를 마치는 데인데 그 전에 2018년, 가장 중요한 2018년 예.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관문은 바로 2017년
대선에 도전할 것이냐 여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인터뷰에서 다소 좀 모호하게 말을 흐렸어요. 예. 그전에는 서울시장의 직무, 당연히 그 재선의 임기를 마치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2010년 재선 됐을 때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번 저희 인터뷰,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는 서울시장의 직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예. 다소 원론적인 얘기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요한데 국민이 원한다면 예.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는 여지를 사실상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자, 괄호 안에 네. 그런 얘기가 그런- 들어있을 수 있다. 예. 모범 자, 답안을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의 직무에 충실히 하면 자연스럽게 대선 후보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예.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의 직무가 중요하다. 아유, 당연하죠. 중요하죠. 그죠? 자, 다음 얘기가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자, 박성훈 논설위원이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내가 영남 사람인데 호남 사람을 중용하는 것이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명박 시장이 영남 출신을 많이 중용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인사가 달라졌다. 네. 자, 이명박 시장이 영남 사람 많이 중용했던 문제면 네. 본인은 탕평책을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다소 저거는 사실 초점을 벗어난 답변, 약간은 동문서답식 답변 같은데, 예. 지금 측근 인사가 논란이다라고 할 때는 왜 특정 호남 사람들을 많이 썼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 본인의 부시장 3명을 재선 당선돼서 부시장 3명을 다 호남 출신으로 썼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 공기업, 이런 데에 본인의 시민단체 활동이나 이념적 성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줄줄이 박아넣은, 예. 심지어 서울시립대의 겸임교수 자리까지도 그런 식으로 본인의 대권용을 위한 포석으로 공적인 자리를 모두 지금 꽂아넣고 있다. 예. 그래서 어떤 공적인 자리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비판의 초점인데 네. 이것을 측근 논란을 내가 호남 출신들을 많이 썼다라는 것으로 본질을 좀 바꿔서 이렇게 부시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쓴 것을 얘기하면서 전임 이명박 시장 때 영남 출신들을 많이 써가지고 내가 바로 잡는 예. 것이다라는 식으로 초점을 좀 흐리고 있는 네. 이런 답변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박성훈 논설위원의 날카로운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정명훈 감독, 박원순 시장의 이야기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또 지켜보겠습니다.